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KBS 남영진 이사장에 이어서 이 박문진 이사장까지 해임되면서 이제 마지막 퍼즐은 양 방송사 사장 해임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사장 해임 있었던 건가요? 네. 방통위는 오늘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MBC 대주주인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5인 체제인 방통위가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효재 위원,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 2명만으로 해임안 의결을 강행한 겁니다. 5인 체제인데 2명만 가지고 지금 해임 의결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해임 사유는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소홀, MBC의 부당 노동 행위 등 방치 등 한 10가지쯤 됩니다. 예. 방통위는 또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 보궐 이사로 황근 선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2명의 위원만으로 해임했다니까 좀 절차적으로 문제도 있어 보이고 사유도 해임에 해당할 만한 건지 좀 적절성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권태선 이사장 쪽은 어떤 입장입니까? 권 이사장은 오늘 MBC 사옥 앞에서 입장문을 밝혔는데요. 방통위의 해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비롯해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권 이사장은 박문진 이사장으로서 방송의 자유와 MBC의 독립성을 끝끝내 지켜내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서게 돼서 죄송하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MBC를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겠다는 마카파식 정권의 칼춤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통위가 내세운 권태선 이사장 해임 사유가 10가지나 된다 그랬잖아요. 예. 하지만 대부분 해임이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억지로 깨다 맞춘 것들이어서 앞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해임부터 하고 소송에서 져도 이미 임기가 끝나 있을 테니 문제 없다는 그런 발상에서 무리하게 해임을 밀어붙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BS와 MBC 양 방송사의 이사장들이 해임이 됐고 네. 남은 거는 양 방송사 사장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KBS는 오늘 새로운 이사가 임명되면서 여권이 추천 6, 야권이 5, 6대 5로 역전이 됐습니다. 아, 네. 원래 야가 7, 여가 4였는데 이제 그러니까 곧 헌법재판관 출신인 서기석 이사가 이사장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거든요. 예. 이사진이 이제 개편되면은 김의철 사장 해임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고요. 예. MBC는 아직 그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됐지만은 아직은 야권 출신이 많아요. 아, 이사 중에. 그래서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청문이 다음 달 11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임하게 되면은 여기도 이젠 5대 4로 역전이 됩니다. 그러면 곧바탕 안영준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냐 그런 관측이 나오는 거고요. 예. 좀 우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유와 법치를 강조하는 게 윤석열 정부 아니겠습니까? 자유와 법치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안 맞죠. 네. 그래서 미디어법을 날치게 통과시키고 종편을 4개나 허가해서 방송 시장을 교란시킨 MB 정부 시즌 2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언론노조 MBC 본부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임기를 불과 이틀 남기고 비정상적인 방통위 구조를 활용해서 저지른 만행이자 법도 절차도 짓밟은 마카파식 폭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예. 오로지 방송 장악이라는 목적 아래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해임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MBC 이사장과 그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장 해임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유는 결국 총선 전 방송 장악이라는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예. 김현 상임위원은 권태선 이사장 해임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방통위법과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과 감사원 규정 위반이다.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효재 상임위원은 직무대행 신분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임기가 보장된 4분의 공영방송이사 해임이라는 폭거를 자행했다. 그야말로 전두환 정권 시절의 언론 통폐합 기술자들이 할 법한 일을 이명박 정권 정무수석 출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아니, 그런데 좀 궁금한 게요. 이렇게 네. 낙하산 이사장 뭐 혹은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게 되면 네. 정말 방송이 어떤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 됩니까? 사장이 바뀐다고 곧바로 달라지진 않겠지만은 결국 정권의 비판적인 기사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예.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은 바로 비판과 감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권이 작심하고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이사장을 해임하고
경영진을 입맛에 맞는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 하는 이유가 이명박 정부에서 봤잖아요. 김재철, 김인규 체제 이런 네. 체제로 가서 공영방송을 지고 여론을 호도하자, 끌고 네. 가자 이런 거였거든요. 언론의 재갈을 물려서 본래의 기능인 비판과 감시를 못하도록 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KBS와 MBC 사장이 바뀐다면은 MBC 보도로 시작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 아, 이제 그런 보도, 그리고 KBS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 문제 이런 보도들이 찾아보기 어렵게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요. 예. 과거 50 시절의 땡전 뉴스에 버금가는 땡윤 뉴스를 만드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는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게 현업자들, 특히 KBS나 MBC 관계자들이 분석들입니다. 예. 방통위원장의 이동관 전 수석을 임명하고 MBC와 KBS 사장에 벌써부터 정권과 가까운 보수 성향의 언론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예. 언론은 사회의 공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국민이 숨을 편하게 쉬려면 공기가 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목표가 언론 길들이기 차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길들이기를 넘어선다. 이건 무슨 말이죠? 과거 정부에서는 여론을 좌지우지하려면 공영방송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서 여론을 주도하고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미디어법 때문에 조중동매로 불리는 보수신문 4개의 종편을 줬죠. 네, 방송사가 생겼죠. 종편 4개나 생겼어요. 예. 결국 여론 장악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아니어도 대안이 있다. 결국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면은 종편이 더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아.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예. 종편이 출범 10년을 넘기면서 지상파만큼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여론을 주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은 내부 반발로 뜨뜨려대지 않으면은 공영방송을 망치게 만들어서 종편을 대안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힘을 확실히 빼는 방향으로 예, 그렇죠. 그것만을 타깃으로 할 수도 그 있다. 시작이 KBS 수신료를 한전에서 통합 징수하는 걸 못하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결국 KBS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상파 방송 전체, 그렇죠. 심지어 방송의 다양성과 객관성의 담보가 되어온 지역 방송과 중소 방송들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무서운 얘기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